안녕하세요. 영동상천농원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이네요. 오늘은 제가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봄에 꽃눈이 안 와가지고 이제 착과를 결실 관리를 못해서 이제 사과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11년 동안 이중 대목도 저는 이제 11년 동안 키워봤고 작은 모도 키워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런 개념이 저는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영상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밭에 온 거는 이제 배수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사과나무 밑에 수갑 밑에 풀은 이제 은박지 안 깔은 데는 거기는 수갑 밑에는 풀이 많아 가지고 이제 삭갱이로 풀 좀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꽃눈 상태도 확인을 하려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배수로 작업도 좀 했고요. 참고로 이 밭은 민주지산이라고 저희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 1100m 되는 그런 민주지산이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 이제 한 해발은 400m 정도 되는 그런 밭이고 평수는 한 500평 정도 되고 이제 사과 품종은 이중대목 사과밭이에요. 이중대목이라는 거는 접을 2번 붙인 건데 수세가 제일 이제 세죠. 그래서 이제 수세가 세서 관리하기가 좀 힘든 그런 품종이라서 요즘은 거의가 다 작은 묘를 많이 이제 식재를 하잖아요. 작은 묘의 이제 장점이 결실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수세가 이제 이중 대목이나 이런 것보다 약하기 때문에 수세 관리하기가 좋고 꽃눈 확보를 빨리 할 수가 있고 결실 관리를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요즘은 작은 묘를 많이 이제 식재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중 대목인데 500평에 2m로 식재를 했어요. 11년 전에는 정말 저도 사과나무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안 된 상태고 어느 정도 뭐 책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서 좀 경험을 하고 참고로 교육은 아직도 저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어머님 지금은 이제 올해 이제 88 어머님하고 형님하고 장애 상급이 있는 그런 형님하고 3명이 살다 보니까 시간도 좀 내기도 힘들고 좀 한가지가 않고 그러고 뭐 교육 비슷한 걸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너무 뻔한 얘기 정말 그냥 뭐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고 정말 농사하는데 도움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좀 제가 생각해서는 좀 불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나무 원리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중 대목을 이제 식재하는 경우는 작은 묘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깊게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깊게 저도 이제 이 사과밭에 20cm 정도 노출해서 심었는데 대목이 많이 묻힌 거는 꽃이 잘 안 오고 이렇게 많이 안 묻힌 거는 이렇게 꽃이 거의 다 꽃이에요. 너무 꽃이 많은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꽃눈을 한 반은 줄여야지 어느 정도 품질 좋은 이제 사과가 생산이 될 것 같아요. 이 밭 같은 경우 올해 이제 결실이 이제 전체 밭을 지금 꽃 상태를 이제 보면은 한 10나무나 20나무 중에서 한 나무 정도는 저 같은 경우도 꽃눈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고 대체적으로는 한 80점 정도를 이제 주고 싶어요. 특별하게 이제 뭐 아주 안 좋은 그런 꽃눈이 안 오는 그런 밭은 없는 것 같고 10주에서 20주 사이로 이제 한 그루 정도는
이제 해거리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나무는 너무 꽃눈이 많아서 이런 나무도 반은 이제 따줘야 되는데, 저기 앞에 가면은 이 나무, 옆에 있는 나무는 대목 노출을 비교하고 대목 굵기를 비교하면은 거의 다 묻혔죠, 대목이.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제일 안 달리는 나무예요. 이러면은 왜 수세가 이래 세면은 안 달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영상 올렸던 거하고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수세가 세다는 거는 나무 힘이 좋다는 거예요. 힘이 좋다는 거는 뿌리 활동이 좋고 뿌리가 왕성하다는 거예요. 깊게 묻혔기 때문에 뿌리 숫자도 많고, 그래서 양분을 과도하게 흡수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중대목이나 수세 센 나무는 퇴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 비료를 전혀 안 해야 된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도 자주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깊게 묻히면은 퇴비를 안 주고 비료를 안 줘도 무조건 꽃눈은 안 와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나무는 캐내고 보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런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이 없을 때 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저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식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목 노출, 이런 거는 대목 노출이 아직 한 20cm 이상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꽃눈이 이렇게 너무 많이 왔잖아요. 꽃눈이 수고는 한 3.5m 정도 돼요. 제가 위에서 막고, 작년에도 퇴비 안 줬고 올해도 퇴비는 안 주고, 밀양원소 뿌리고, 이박 같은 경우 그러고 이제 밑비료 한 2주먹 정도 그렇게 뿌린 나무예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세가 세면은 힘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봄서부터 신초가 나올 때부터 강하게 나와요. 성장이 되게 빨라요. 핵심은 뭐냐 하면은, 수세가 세고 나무 힘이 좋으면은 신초가 늦게까지 계속 자라요. 만약에 사과나무가 착과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름을 많이 투입을 안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착과가 되면은 사과나무의 이제 얘들이, 사과나무들이 본능은 두 가지예요. 나무가 자라려는 그런 본능하고, 한 가지는 자손을 퍼뜨리려는 그런 본능, 딱 두 가지예요, 나무들은. 그런데 나무가 이제 힘이 세면, 내가 힘이 넘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무를 키우려는데 힘을 집중을 해서 나무를, 몸집을 키우려고 그래요. 몸집을 키우려는 이유는 몸집이 커야지 나중에 자손을 많이 퍼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영양생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힘이 남아 들어가면 계속 몸집을 키우고 계속 크려고 하고, 신초가 중요한 거는 뻗지가 않아요. 가을까지 신초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수세가 적당하고 극단적으로 나무가 너무 약해요. 그러면은 꽃눈은 너무 많이 오는 게 자연스러운 그 현상이에요. 그 원리는, 너무 이제 힘이 붙여요, 내가. 그러면은 나무를, 내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 데다 양분을 절대 보내지 않아요. 지금 달려있는 과일을 키워서 씨를 잘 엉글게 해가지고 자손을 퍼뜨리려는 데다가 이제 힘을 집중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생식생장이라고 그래요. 이제 힘이 딸리기 때문에 이제 몸집을 키우려는 거를 중단을 하고, 중단한다는 거는 신초 자람을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그 신초 자람을 중단이 되면은 그게 끝에 가지에 꽃눈이 생기는 거예요. 내년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나무들이. 그 내년을 준비하려면은 신초가 자라다가 이렇게 끝이 맺으면서 여기다가 양분을 내년을 위해서, 생식생장을 위해서 멈추는 거죠, 빨리. 그러면은
단가지성 가지들, 이런 가지들이 많이 생기는데 수세가 세면은 신초가 가을까지 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을 늦게 멎어요. 늦게 먹고 이제 내년 꽃눈 그 자손을 이제 번식이화해서 내년을 위해서 얘들이 이제 늦게까지 자라고 늦게 멎어요. 늦게 멎는다는 거는 꽃눈을 튼튼한 좋은 꽃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벌써 나무 입장에서 너무 몸집만 키우는데 너무 많은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몸집을 키우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자손을 많이 퍼뜨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그래서 이제 사과, 착과, 꽃눈이 부족한 거는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예요. 앞에 보이는 거는 후지잖아요. 근데 후지 아닌 다른 품종, 꽃눈이 원래 많이 오는 그런 품종들은 해결이 하는 이유가, 이제 꽃눈이 안 오는 이유가 거의 딱 한 가지예요. 과다 착과. 적내, 적화, 적과 작업을 늦게 하고 과일을 많이 달면은 본능이 두 가지라 있잖아요. 영양 생장하고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열매를 다는 거 하고.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가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떤 주제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어서 하나? 이제 양분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내년을 위해서 꽃눈 신초가 빨리 멎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세가 약한 나무는 신초가 조금 자라다가 5cm나 10cm나 자라다가 빨리 멎는 거예요. 빨리 먹고 내년을 위해서 꽃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세가 약하다든지 적당한 나무들은 꽃눈이 많은 거고, 늦게까지 계속 수세가 세고 양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나무들은 나무 몸짓을 키우다 보니까 충실한 꽃눈을 못 만들어서 요즘 저희들이 얘기하는 꽃눈이 잎눈으로 변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꽃눈이 잎눈으로 변하지 않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하는 말이고, 꽃눈 같지만 꽃눈이 완성되지 않은 가짜 꽃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가짜 꽃눈이 생긴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영양 생장만 하다가 생식생장, 꽃눈을 튼튼하게 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까지 신초가 자라고 너무 늦게 만들어진 꽃눈이에요. 그게 꽃눈이 잎눈으로 변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꽃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잠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꽃눈이 아니고 잎눈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과농사, 가수농사는 과일을 생산해서 그거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지, 사과나무를 크게 키워서 나무를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저도 그랬지만, 나무를 빨리 키우려고 하지 말고 튼튼하게 그렇게 천천히 자라게, 그래서 영양 생장을 하게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앞으로는 점점 더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그 날씨의 영향도 있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9월, 10월 되면은 기온이 어느 정도 떨어져 가지고 17도, 18도 이렇게 떨어져서 나무들이 신초를 빨리 먹게 해요. 그런데 지금은 요즘은 기온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신초들이 늦게 멎는 거예요. 가을까지 막 계속 자라는 거예요. 기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영향도 있어요. 그 영향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수세가 약해야 돼요. 수세가 약하면은 기온이 아무리 높고 그래도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손 번식을 위해서 사과만 키우려고 그러지, 나무를 키우려고 신초에다 양분을 공급하지 않아요. 그 두 가지 본능, 나무의 본능, 금방 이제 말씀드린 자손을 번식하려고 하는 그런 거 본능하고
그러고 내 몸짓을 키우려는 본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할 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면은 이거는 뭐 기술도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면은 이제 뭐 사과농사 정말 뭐 쉬워요. 할 게 없어요. 세장방충 저것이 이렇게 그냥 키우면은 3년까지 척지 유인만 딱 해놓으면은 나머지는 할 게 없어요. 뭐 전정 같은 경우도 별로 할 게 없고,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나무를 거름 비료 이런 걸 많이 하고 나무를 깊게 묶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자라게 해서 안 오는 거지. 어느 정도 양분 조정만 잘하고 대목 노출만 잘하면은 뭐 전정할 것도 없어요. 수평 유인만 딱 해놓으면은 3년까지 3, 4년이면 수고가 다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정말 할 게 없어요. 제가 경험이 없었을 때 11년 전에 이렇게 이제 키운 거잖아, 이게. 근데 지금 만약에 사과나무를 키우면 정말 훨씬 앞에 보이는 사과밭보다 잘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 영상을 이제 사과농사, 텃밭농사나 사과농사 하시려는 분들이, 은퇴하시고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은 정말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얘기한 핵심은 나무를 약하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꽃눈이 안 오는 나무들은 아주 그냥, 그런데 이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같이 이렇게 이중대목이나 10년 이상 된 성목을 키우시는 분들이 꽃눈이 안 오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해야 돼요. 대목이 앞에 보이는 나무도 많이 묻혔죠. 그리고 대목 굵기도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꽃눈이 그렇게 많지 않죠. 뭐 한 50개 그 정도밖에 안 달릴 것 같은데, 저러면 제가 얘기하지만 그거밖에 없어요. 뿌리 절단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두둑을 해놨으면은 싹갱이로 파고 뿌리 보이는 거 다 잘라도 돼요. 하나만 남아도 돼요. 보이는 거 뭐 한두 개 자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거 다 잘라도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러면 1, 2년 후에는 꽃눈이 엄청 와요. 그러고 겨울 전정 때 가지를 많이 자르지 말고요. 굵은 가지를 많이 덜어내지 말고, 많이 덜어내면은 그만큼 이제 가지가 줄어들면 그 양분이 분산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가지를 어느 정도 굵은 가지라 해도 덜어내면 안 되고, 그 가지에서 장가지를 자꾸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1, 2년, 2, 3년 되면은 이제 회복이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그런 나무는 어쩔 수 없이 캐내고 보식을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밭이 뭐 500평에 있는데 200 몇 그루를 심었는데 다 전체적으로 50% 이상, 10년 넘었는데 50% 이상 꽃눈이 몇 년 동안 계속 안 온다. 제 영상을 보면서 퇴비, 비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안 온다. 그러면 뿌리 절단도 하고 그랬는데도 안 온다.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이제 호르몬제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그냥 관행 농법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한테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5월 초 정도 신초가 3cm, 5cm 요 정도 자랐을 때 이제 호르몬제 비비풀, 성장을 억제하는 비비풀을 10일 간격으로 한 2번 정도 쳐주면은 신초가 좀 멈추는데 도움이 돼요. 그렇게 뿌리 절단하고 비비풀 치고 그럼 퇴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전밭에 뭐 50% 나무가 착가량이 2, 3년 계속 부족하다 이러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다시 딱 캐내고 다시 심는 게 현실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제 사과밭 이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워낙 댓글로 많이 달기 때문에 꽃눈이 없다 막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나무 꽃눈이 없고 이러면 제일 속상한 거죠. 일단 꽃이 피고 수정이 되고 사과가 착과가 많이 돼야지 힘이 나는데, 출발부터 꽃눈이 없다는 거는 꽃눈이 없어도 야근치야되고 내년을 꽃눈을 위해서 또 똑같이 관리를 하고 더 힘들잖아요. 그 이제 꽃눈이 없으면 수세는 급격하게 막 세질 테고, 그거를 또 억제하려면 힘들고, 그 뭐 사과 수확은 안 되고 돈은 뭐 똑같이 나가고.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영상도 많이 올렸어요 제가. 그런데 오늘은 핵심, 나무가 수세가 세면 절대 늦게까지 신초가 자라서 안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날씨 탓하고 뭐 다른 거에서 자꾸 저거 하다 보면 발전이 없어요. 환경은 우리나라 뭐 거의 현재 해발이 높으면 당연히 환경이 좋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제 꽃눈이 안 오는 사과나무를 꽃눈이 오게 만들었을 때 그 이제 만족감, 쾌감은 더 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11년 차인데 그래도 처음에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했지만 계속 걸음 탭이 안 주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요 정도 상태까지 만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이 얘기 저 얘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제 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장시간 찍었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